개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해서는 공감을 아직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못 하겠어요. 근데 문재 대통령께서 고뇌하셨던 그런 과정들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서 두 가지 이유로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정농단이라는 사건 그 원인을 잘 파악해 보면 자연인 박근혜 전 대통령 한 사람의 잘못이라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총체적으로 그분에게 정치 리더로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걸 선택했던 국민, 이 모든 분들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했을 때는 좀 이해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당한 좀 구금 기간이 지났죠. 거의 한 5년 가까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앙금이 좀 풀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로 조금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기 박철영 의원님께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사면은 한 분은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결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철저하게 본인의 사익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이용하신 분이고 박근혜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말 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무능하다고 하려고요. 무능에 이런 거지 그분 자체의 뭐 윤리성이 뭐 훼손된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너무 큰 잘못이 지금 보니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잘못하신 건 맞죠. 다만 왜냐하면 너무 큰 잘못이 아니다 해버리셨으면 그 당시 수사하고 기소하셨던 윤석열 후보의 행위를 부인하시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신 건 맞되 그 결은 용서할 만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철영 의원님께서 이제 가족 문제를 하더라도 잘못된 거에 있으면 후보로서 당연히 사죄해야 된다라는 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에 따라 이재명 후보가 빠른 이제 사과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보여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께서 많은 유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김건희 씨가 괴로워하는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있었다라면 이렇게까지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지지 않았을까 오히려 억울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특히나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러한 의혹들이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관 때문이었거든요. 어떠한 정부든 박근혜 정부 때는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고 문재인 정권이 있을 때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는 이런 공정성을 가지고 국민들께서 신뢰를 했는데 정작 본인의 가족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자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이거는 지금 이재명 후보님과 거의 비등비등한 지지를 가지고 놓고 볼 것이 아닌 게 지금 정권을 바꾸자라는 여론이 60%가 넘을 정도로 너무나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쉬운 선거예요. 하지만 선수로 뛰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그걸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할 거리가 전혀 아닌 거라고 보고 하루빨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사과하실 거 있으면 진정성 있게 사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 아드님은 사실 과거에서는 이런 것들이 과연 문제될까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사실 불법 도박이요? 불법 도박을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과거에 댓글 남겼던 것까지 다 취재가 된 상황이니까 와, 이 취재력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당연히 잘못한 거죠. 당연히 잘못한 건데 이제 우리나라만큼 이런 정치인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잣대를 들이밀 수 있는 나라가 과연 몇 개의 나라가 될까?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은 잘못한 게 맞고요. 지금 당장은 국민들께서 조금 피곤해 하실 수 있어도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차기에 있는 정치인들은 훨씬 더 청렴할 수밖에 없는 토양이 된다. 그렇게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맞지만 미래를 봤을 때는 이런 과정은 한 번 정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지혜 위원장의 사례를 보면 전형적인 정치권에서 없어져야 될 사례라고 저는 강하게 비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라는 것이 자기가 추구하는 공적인 가치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단적으로 발동돼야 되는 것이 정치여야 되는데 이 정치를 하고 싶어서 가치나 이념을 만들어서 그걸 수단화시키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입신양멸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정치 풍토를 빨리 없애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신지의 이분 같은 경우는 페미니즘이라는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나 이념을 추구하기보다도 이거를 본인이 정치를 업을 삼기 위해서 이용했다라는 생각밖에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이 페미니즘을 실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사실은 정치적 인프라가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되고 그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줄곧 비판해왔거든요. 근데 그곳을 간다? 저는 이 사건을 이해하려고 양측에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저는 이해가 가요. 국민의힘은 20대 페미니즘 혹은 20대, 30대 여성분들로부터 굉장히 비호감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영입했다. 그런 전략적인 의도다. 그렇다면 전 이해해요. 근데 신지의 이분 같은 경우는 정치를 정말 하고 싶어서 본인이랑 불과 얼마 전까지 이준석 후보랑 같이 토론도 하고 했던 분들이 갑자기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계속 이렇게 커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저렇게 되고 싶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의 가치나 신념을 사실 이용해서 거대 정당으로 이적을 한 경우 때문에 이번 선거가 끝나면 사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그렇게 돼야만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한 가지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아까 김관영. 박정희 의원님께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진보 정당인데 왜 비판하냐고 했는데 저희는 다양성을 존중해요.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그거 자체가 하나 이념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추구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에 묶는 게 정당이라는 거는 정당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비슷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같은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기 위한 것이 정당의 활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념의 좀 정리가 만약에 됐다면 신지혜 씨 같은 영입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사례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께서 선택적 모병제라는 공약을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외에도 이제 다른 저희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비슷하게 공감하실 거예요. 저희 얼마나 병역에 대해서 많이 손해를 봤습니까, 개인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이제 봉사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왔는데 이게 많이 기간이 줄긴 했어요. 저희 때 2년이었다가 지금 1년 6개월로 많이 줄긴 했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게 단축이 되면서 모병제로 전환돼야 되는 거는 저희 정치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봐요. 당연히 국방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내겠죠. 전투력이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이 내시겠지만 이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아젠다를 계속 제시해 주는 거는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현실적으로 내놓느냐는 좀 별개이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내놓으신 선택적 모병제는 징병제는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가는 과정에서 징병제는 놔두고 징병제에 일단 임기를 줄여야 되는데 임기를 줄이기 위해서 전투 전문 부사관을 신설을 하자. 그래서 전투 전문 부사관은 충분한 대우를 주게 해서 그분들의 뽑히는 인구에 따라서 이 단축될 수 있는 기간이 결정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현실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쟁의 여지 없이 굉장히 좋은 제도고